네, 매일 아침 꼭 챙겨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자, 목요일에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함께 하시는 분이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호 공약은 공공 무료 와이파이 정책이었는데요. 네. 2022년까지 버스, 터미널, 전통시장, 박물관 이런 교통시설, 공공시설에서 5만 3천여 개의 와이파이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재정 건전성 강화, 노동시장 개혁, 탈원전 정책 폐기 이렇게 경제 공약들을 총선 공약 1호로 내걸었습니다. 뭐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다 스마트폰 쓰시니까 네. 요금제를 막 물어보고 싶은 욕구가 막 네. 샘솟는데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요즘 스마트폰 요금은 결국은 통화하고 그 문자는 거의 무료 아닌가요? 네, 결국은 그렇죠. 데이터. 그렇습니다. 와이파이. 그렇죠. 데이터 요금이 결국은 통화 요금의 거의 대부분인데 만약에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을 하면 집에서는 대부분이 와이파이 쓰잖아요. 네. 자기 집에서는. 많이 있죠, 통상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그런데 나가서 이제 문제인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통화료를 확 낮출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젊은이들이 많이 유리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만 해도 네. 밖에 나가면 뭐 와이파이 있는 데만 골라 다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걸 찾아서? 잘 알더라고요, 애들이 보면. 그렇죠. 그 젊은이들이 그 돈이 큽니다. 뭐 저는 2030을 좀 겨냥한 좀 공약으로 보이는데 뭐 4050이 또 아니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 요즘은 그 어르신들도 많이 봐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래서 그 와이파이를 공짜로 받으면 그만큼 요금이 절약되고 요금이 좀 절약되면 비용 지출이 줄기 때문에 또 소득하고 연관이 된다. 뭐 이런 그림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입니다. 와이파이 얘기를 할 줄은 참 몰랐습니다. 이게 1호 공약이 될 줄은 몰랐다. 정말 뭐 한 6, 7호 정도 갔으면 네. 그렇구나. 하다 이제 이런 것도 하는 거라는데 뭐 1호 공약으로는 좀 소소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닌데 네. 의외다. 너무 의외다. 네. 의외라고 하는 애매모호하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약하다 이렇게요. 약하다. 자, 김수민 네.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20, 30대를 겨냥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떨떠름한 20, 30대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만 18세 투표권이 열렸는데 그 정도에서는 환영받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학생인 아이들. 청소년인 청소년. 네, 그쪽에서는 좀 그런 반응이 있을 그 수 있다. 50만 명을 위해서. 그러면 이걸 제가 했다. 한번 두 네. 분의 의견이 많이 접근이 된 거니까 균형감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의를 제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총선공에 빌공짜 공약 많다. 뭐 거대 공약 내봤자 실현 안 될 거 하느니 차라리 이렇게 생활 밀착형 공약이 더 나은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2010년 지방선거 때 보면 그러니까 전국을 휩쓸었던 선거 이슈가 결국은 무상급식이었죠. 네. 이런 것처럼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온 게 뭐가 나쁘냐라고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2010년 지방선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미 진보신당 정책 자료집에 보면 틈새 정책이라는 네이밍으로 이 공공 와이파이, 무상 와이파이 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까지 구축이 되어 왔거든요. 아, 원조가 진보신당인가요? 네, 근데 원조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여기 공약 내용에도 보면 슬로건에도 도입이 아니라 확대거든요. 네.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더 확대한다는 건데 이게 1호 공약이 될 정도로 신선한가? 여기에는 좀 의문부호가 찍힐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신선도, 그러니까 선도를 기준으로 하신 예. 말씀인 거. 임팩트. 예. 이런 임팩트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예. 아주 예전 생각인지 몰라도 예. 한 4, 50대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뭐 무슨 말인지 제가 진행자 말을 다 이해를 합니다. 네. 와이파이 필요하고 생활 밀착형이고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공약 중에 하나예요. 정말 됐는지 안 됐는지. 네. 뭐 지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유한국당 그 공약들은 이게 나중에 확인될지 안 될지도 의문이거든요. 뭐 확인해야 되겠지만 네. 이거는 피부에 바로 와닿기 때문에 이 당이 공약을 실천했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는 있는데 예. 한 5호나 6호에 갔으면 참 그거는 그런데 1호에 이게 임팩트가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니, 신선도 이거는 예. 그 받아들이는 주권자 입장에서는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네. 정답이라는 건 그렇죠. 없는 거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뭐 두 분의 어떤 그런 평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문자로는 이런 반응도 있네요. 이걸 어떻게 김마우 톤으로 읽어야 됩니까? 무톤으로 읽어야 됩니까?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모턴 86 네. 와이파이 무료 좋아요 하트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좋아하시네요. 네, 그다음 우리 그 단골이시죠 김태현님. 김태현, 변호사 아닌 김태현. 네, 한 집에 4명 있으면 데이터 요금 장난 아님.
그러니까 실생활에 그러니까 맞아요. 직결된다. 또 이런 호평도 이게 보내주셨다는 거. 필요성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크게 뭐 비판적인 여론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당의 1호 공약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1호 공약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민주당은 반복,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공약을 또 사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번복입니다. 일단 번복. 네. 민주당은 반복, 예. 한국당은 번복인데 네. 1호 공약으로 처음에 네, 잘 지어내셨네요. 네. 네. 라임이 딱딱 맞네요. 그러니까. 반복 대 번복. 이게 예. 아재분들이 좀 라임을 좋아하시죠. 왜 또 거기 아재가 왜 거기 아닌가요? 네. 네, 굳이 호명했으니까. 하여튼간에 자유한국당이 원래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공수처 폐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폐지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호응을 하려면 이거 정말 지긋지긋하지. 예를 들어서 액티브 X 폐지라든지 뭐 이런 건데 공수처는 지긋지긋하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여론에서도 좀 찬성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실행도 안 된 거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걸 뭐 네거티브하게 폐지하겠다는 1호 공약으로 내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선회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라든지 그때 보면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이렇게 보수 정당의 기존 행보하고는 좀 다른 중도 확장성 있는 공약들, 정책 슬로건들을 걸었던 거에 비하면 재정 건전성부터 시작해서 탈원전 폐지, 또 노동시장 개혁 이런 부분들이 해왔던 얘기들을 또 하는 거라서 자유한국당 역시도 좀 의외성 측면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재정 건전성 아니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네. 특히나 한국당과 자기 색깔과 자기 정체성을 유지를 하면서 공약 이런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다음에 오히려 당 색깔에 맞는 공약이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재정 건전성 강화. 라고 하는 게 과연 총선 공약으로서 확 와닿는가, 임팩트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 마찬가지 거죠. 너무 추상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추상적인 바로 국민들 제가 얘기하는 입장에서는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너무 구체적이고 그래-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지? 뭐 라고 법을 하는- 만들겠다는지 뭐 구체적으로 뭐가 예. 없습니다. 일단은 뭐 국가 채무 비율을 40% GDP 대비 40% 밑으로 억제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수치는 제시가 된 상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한번 가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 정당에서 이렇게 치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좋아. 그럼 뭐 그러니까 국가 예산 가운데 뭐를 깎겠다는 얘기인가? 네. 그러면 SOC 건설 예산 깎을 겁니까라고 선거 운동에서 하면은 그렇죠. 그럼 지역표가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닌데요. 네. 자 그러면 복지 예산 깎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닌데 왜 할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되면 인파이터와 아웃복싱이 위치가 뒤바꾸는 거 맞아요, 아니냐? 맞아요. 너무 그래서- 공학적으로 접근했나요? 아닙니다. 당의 이제 색깔을 정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음. 근데 시작부터 공수처 폐지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아마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참 안 된다 싶어서 원칙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네. 현 정부 심판을 해야 되고 그 현 정부 관련돼서 비판할 수 있는 소재를 다 모아서 지금 낸 것 같거든요. 음흠.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잘 안 와닿아요. 예. 와닿아야 되거든요. 예. 뭘 어떻게 하겠다가 돼야 되는데 그냥 재정 건전성 강화하겠다, 노동정책 개혁하겠다. 탈원전은 뭐 눈에 딱 띄긴 띕니다. 뭐 탈원전 반대한다. 네, 이런 거는. 탈원전이나 탈탄소로 가겠다. 네. 뭐 이건 아주 뚜렷하게 그러니까 전달이 되죠. 그렇죠. 예. 그거 말고는 눈에 안 띄는 부분이 공약으로 과연 좀 임팩트 측면에서는 좀 없지 않을까. 지지자들도 뭐 그렇구나 하고 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를 빼놓네요. 정의당의 1호 공약 있잖아요. 네. 만 20세가 되면 3천만 원의 출발 자산을 주겠다. 그러니까 한 마디씩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논의가 많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 자산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저는 이 공약 자체는 이제 긍정적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세원입니다. 재원인데 한 18조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증세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네, 보세요? 뭐 기본적으로는 찬성해요. 기본 소득 같은 게 좀 있어야지. 네. 유럽 많은 국가들도 그렇고 복지 정책이 기본 같은데 돈이 되나요? 만약 집권 여당 쪽이라면 이런 말 쉽게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부유세 신설하고 네. 그다음에 뭔가 그 종합부동산세 강화하고 네.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재원을 조달을 하겠다. 근데 부유세 신설 이야기가 나온 지가 많이 오래됐죠. 네. 그렇죠. 아무튼 저희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각 당의 총선 1호 공약에 공약들? 대해서 당 관계자들 젊은이들 좋아하긴 좋아할 것 같아요. 3천만 원. 아유 좋죠. 엄청 큰 돈이죠. 좋죠. 아유 저도 3천만 원 있었으면 참 열심히 살았을 걸요.
역사의 가정이란 아, 무의미합니다. 여기 말이 좀 이상한 벌써 20몇 년이 지나가지고 예. 아, 예. 지금 나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청와대 인사들이 총선을 위해서 차례차례 사직을 하고 있고요. 고민정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 등이 어제 사직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공직자 90일 전에 선거 시점 90일 전까지 사퇴를 해야 되는데 사퇴 시한이 마침 1월 16일입니다. 유송화 춘추관장 같은 경우는 노원 구의회 의원 출신이라서 노원 출마가 자연스럽게 거론이 되고 있고 고민정 전 대변인은 이제 어디에 출마할까 이것이 아직 관심사로 남아 있는데요. 네. 뭐 경기 고양 지역에 이제 불출마 장관들, 뭐 유은혜 장관이라든지 김현미 장관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간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역구인 서울 광진 출마설도 있고 의정부나 서초 이쪽도 이제 고민정 전 대변인 출마설이 도는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수민 평론가가 어떤 점에 이제 꽂히셔가지고 이 뉴스를 이제 픽을 했던 걸까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청와대 하면 보통의 어떤 여권, 여당 이쪽 인사들하고 좀 구별되는 또 하나의 어떤 의미랄까요?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어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그렇기도 하고 또 청와대 하면 이제 여당도 사실은 그 구조에서 대통령 어느 정도 견제한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청와대는 진짜 대통령의 측근이고 정권의 핵심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네. 이것이 과연 이번 총선에서 청와대 인사라고 하는 이 이력이 얼마나 유리하고 또는 불리할 것인가 예,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이제 총선 구도가 어제도 잠깐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정권 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냐 만약에 구도가 이렇게 짜이고 네. 여기서 어떤 심판론이 더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거는 뭐 직결된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 그거로 갈라진다고 봐야 돼요. 좀 오늘 고민정 대변인 출마 변이라고 하나요? 사퇴의 변. 대통령 입에서 국민의 입으로 바뀌겠다. 뭐 이렇게 네네네.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그 대통령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야당 심판론, 그리고 정권이 잘하고 있다. 그렇게 부각이 된다면 청와대 출신들이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렇지만 역대 그 국회의원 선거서 특히 정권 심판론이 많았어요. 청와대 출신들이 저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좀 더 많았다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MB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이 앞으로 이게 청와대 출신이 자신들한테 이 장점이 될지는 90일 선거 과정을 거쳐봐야 알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청와대 출신들이 너무 많다. 출마 희망자들이 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당 안에서도 네. 많이 나왔던 걸로 이미 보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뭐 특혜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딱 잘랐고 그다음에 그 이해찬 대표가 또 시스템 공천이 원칙이다. 뭐 전략 공천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남하겠다. 그러니까 경선으로 갈 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따라붙고 있는 이제 논란 가운데 하나가 그 후보 이력에 청와대 출신이라는 걸 네. 쓰냐 안 쓰냐. 그러니까 쓰게 허용하느냐 네. 마느냐 이것도 지금 아직은 이제 결론은 안 난 부분이기 때문에 당 안에서도 일정하게 여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이제 노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김수민 평론가가 제기했던 문제는 그런 경선에서 유불리가 아니라 네. 이제 본선에 갔을 경우에 유권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그렇죠. 받을 것인가 이제 지금 초점은 지금 여기에 이제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 윤건영 그 국정상원실장이 했던 이야기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대통령을 안에서 도울 건지 아니면 나가서 도울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런데 나가서 그러니까 도우는 게 더 맞다고 봤고 그래서 그 총동원 네. 해서 그러니까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총선 승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원내 가반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당에서 고민해야 될 게 그 청와대 인사들이 많이 나가는 게 실제로 당선에 도움이 되고 또 원내에서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거냐 결국에 이걸로 귀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건영 실장의 고민은 좀 개인적인 고민,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위치할 건가의 고민인데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의석을 확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그리고 이제 이게 경선의 문제로도 결국 치환이 되는 게 아까 전에 청와대 출신 이력을 쓰게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경선에 들어가면 경선은 지지층 위주의 경선이거든요.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근데 지지층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보증수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경선으로 돌입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이런 인사들이.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국민들 보기에 아, 청와대 출신들이 막 무더기로 나왔네. 예, 이런 고민들이 또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네. 윤건영 실장 좀 개인적 고민 차원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져요. 요거 하나는 좀 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원래 구의원 하다가 청와대 갔다가
예, 돌아온 거라고 보러도 돼요. 예,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맞습니다. 이런 많이 분들은 문제라고 말하면 잘못됐고요. 청와대가 처음 어떤 공직 시작이었는데 이번에 출마한 고민정 대변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본업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저는 본업으로 간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음. 이분들이 청와대가 태어날 때 거기 있었는 게 아니고 원래 정치하다가 청와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저는 네, 이분들 선택을 존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 관점도 성립이 될 수 예.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빼면 한 열 몇 명,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760님은 국민들의 선택이라고는 말하면서 어디 출신이 무슨 상관인가요? 개인 자질이 중요하죠. 또 이런 저도 의견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서 문 대통령의 남북 협력 사업 구상을 설명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큰 틀에서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북미 관계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거꾸로 남북 관계가 먼저 나갈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이 대목이 연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7위였네요.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사 확대를 이야기를 했을 예. 때 지금 남북 관계가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할 계제인가라고 이제 고개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또 엊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외교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뭐가 있나? 뭐가 하고 뒤에서 뭐 하고 있나? 뭐 있나? 네. 근데 어제 이제 그 미국발 뉴스가 나온 게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만나가지고 이 얘기. 결국은 핵심은 금강산 관광, 그다음에 철도 사업. 네. 우리 그러니까 치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라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좀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의 태도를 보면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과연 그렇게 치고 나갔을 때 북한이 응할까? 또 사실은 관심사거든요. 네. 그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를 봤을 때는 일단은 외면적으로 보면은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우리 그렇게 급한 거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남측에서 너무 나서가지고 분위기를 띄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금강산에서 남측 시설을 철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는 그게 거꾸로 북한의 어떤 벼랑 끝 전술로 돼서 금강산에서라든지 여기서 또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북한이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한다는 그런 해석도 엊그제 있는 거거든요. 그 유의미한 뉴스가 나왔죠. 북한이 유럽에 있는 여행사들하고 손을 잡아서 네. 관광사 특히 네. 금강산 쪽으로 이제 유치하려고 한다는 뉴스까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강산 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독자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그 전부터 계속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있었죠. 그렇죠. 좀 실기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걱정도 좀 있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죠. 미국 눈치를 계속 보다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네. 만약에 해가지고 이게 성공된다면 국면 전환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우리 자꾸 무시하고 막 설레발 얘기하는데 우리도 조금 북한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또 최소한. 하나의 관심사가 이제 미국이 이걸 용인할 거냐. 네. 사실 이게 문제인데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미국 대선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네. 그 북한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북한하고 선이 끊어져 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큰일 날 부분이기 수 때문에 이 선을 계속 이어가면서 모멘텀을 유지 관리해 들어가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요한데 네. 그런 차원에서 남북 관계를 지렛대 삼으려고 할 가능성도 네,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의 필요에 의해서도 일정 관계를 용인할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과 전망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공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온도는 그렇게까지는 올라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만나서 이제 발표하지 않은 또 다른 뭔가가 있는지도 좀 봐야 되는 이면 거죠. 계약이라 하나요? 이면 합의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한번 그건 좀 더 이제 추가 뉴스가 나오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네. 뉴스 세계는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